근데 열흘 전에 제가 그 최고 기온, 최저 기온을 찾아봤더니 네. 오늘이랑 거의 20도 가까이가 차이가 나더라고요. 이렇게 네. 열흘 만에 날씨가 급격하게 바뀌면서 변덕도 심하고 좀 이렇게 날씨의 변화폭이 높으면 더 좀 한랭 질환에 취약할 수 있고 위험할 수 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. 그렇죠. 계속 추우면 사실 옷을 단단히 입고 준비를 하고 나가지 네. 않습니까? 그런데 추웠다 더웠다 하면 옷을 어떻게 입어야 될지 좀 헛갈리기도 맞습니다. 하고 방심할 수가 있죠. 그러다 보니까 대비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고 이런 대비할 수 없는 상황에서 추위에 노출이 되면 이런 한랭 질환이 생기기가 쉽겠죠. 네. 또 이럴 때 이제 수분 섭취도 많이 부족할 수가 있어요. 네. 우리 추워지면 금세 얼굴이 뭐 메마르다, 예. 건조하다 이런 느낌 막 드시지 않습니까? 바로 피부에서 수분 이 손실이 많기 때문이거든요. 그럼 수분 섭취도 좀 잘 해주는 게 좋겠네요. 그렇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근데 앞서 말씀드릴 때 뭐 고령의 노인분들이 주로 걸린다고는 했지만 네. 이게 중장년층이라고 안 걸리는 건 아니잖아요. 네. 좀 우리가 무심코 하고 있는 생활 습관들 중에 좀 위험한 게 있을까요? 있죠. 우선 뭐 연말 연시에는 얼마나 회식 장소가 많습니까? 맞습니다. 예, 뭐 안 갈 수도 없고 예. 가면 또 한 잔씩 하시잖아요. 네. 이게 술이 취하면 내가 추운지를 잘 못 느끼는 경우가 꽤 있어요. 열이 나지 않습니까? 바로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. 네. 아마 술을 하시는 분들은 금세 느끼실 텐데 그랬다가 금방 추워지는 게 이제 다시 느껴질 수가 네. 있고요. 이러니까 한랭 질환에 노출이 되기가 쉽고 두 번째는 춥다고 이제 준비를 단단히 하고 가세요. 그래서 여성분들은 꽉 끼는 이제 부츠나 또 남자분들도 두꺼운 양말 이런 네. 걸 신고 이제 나가시는데 사실 따뜻한 곳에 있을 때는 이게 필요 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신고 나갔으니까 네. 따뜻한 곳에서 땀이 났다가 갑자기 추운 곳으로 나가게 되면 이 땀이 금방 식으면서 얼게 되죠. 네. 그래서 이런 이 너무 두꺼운 양말이나 꽉 끼는 부츠 같은 경우가 쉽게 발에 동상이나 동창 같은 것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거든요. 네. 좀 주의가 필요합니다. 네, 그럼 말씀해주신 그런 습관들은 좀 피하면서 네. 이제 좀 한랭 질환에 안 걸리도록 노력을 해야 될 텐데 만약에 좀 발생을 했다, 네. 걸렸다,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? 사실 뭐 한랭 질환에 노출이 됐다. 그래서 온도가 너무 떨어진 것 같다. 뭐 동상이 생긴 것 같다. 이럴 때는 병원을 빨리 가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. 하지만 이제 뭐 예방이 가장 좋은 그 방법 아니겠습니까? 예. 이런 걸 피하는 것이 가장 좋죠. 그래서 우선은 따뜻한 옷차림을 하는 것이 좋은데 따뜻한 옷차림이라는 것이 막 무조건 잔뜩 끼어 입는 것이 아니라 네. 얇은 옷을 한 두세 겹 끼어 입는 것이 두꺼운 옷 하나 입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알려져 있으니까 이런 것을 좀 잘 하시는 게 필요하고 두 번째는 이 만성 질환자들 또 기저 질환자들은 이런 추운 자리는 좀 피하시는 게 도움이 되겠죠. 네. 또 추위가 가장 많이 느껴지는 곳이 어디냐 하면 목 부위와 머리 그다음에 손발입니다. 그래서 네. 이런 부위를 잘 좀 감싸셔야 돼요. 목도리를 하시고 또 연세가 드신 분들은 모자를 잘 쓰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. 네. 너무 추울 때는 장갑이라든지 뭐 발토시 이런 것들도 필요하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